안녕하십니까. 고려인사학회 학회장 전북대학교 김중훈 교수입니다.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된 2026년 춘계 고려인삼학술대회를 통해 뜻깊은 학문적 교류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장내 미생물과 비만의 상관관계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균형이 되었고, 홍삼 역시 다양한 진세노사이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항비만, 항당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이 보고자 했고요. 저희들이 두 번의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라는 것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화시키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연구에서 북한에서만 판단을 해보면 일부 유익균들의 증식이 어떤 홍삼 투여 이후에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장벽의 강화를 통해서 장내의 독소나 염증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단세지방산, 숏체인 패리 에시드라고 하는 단세지방산이 어느 정도 증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증가된 단세지방산들이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번 연구에서는 홍삼 투여 이후에 어느 정도 변화가 관찰되는 균주를 대상으로 항비만, 항당뇨 효과를 검증을 했기 때문에 홍삼과 이들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병용 투여가 될 경우에 훨씬 더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추가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해볼 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 감소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사실 근육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력도 없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힘만 떨어진다라는 거에 제한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힘을 쓰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 대사라든지 당 대사에 관여를 하는 여러 가지 대사에 작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이 빠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임상 외래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라든지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을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볼 때 근육량이 만약에 적게 돼서 이런 기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만으로는 치료에 제한이 있고 운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매년 0.6%씩 근육량이 소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육을 잘 붙들어 낼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홍삼이 늦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육량이 증가해야지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하나의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근육량이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빠지는 근육량을 얼마나 잘 천천히 늦게 빠지게 하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강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인생의 일대기를 등산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산을 오르고 정상에 도달하게 될 텐데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천천히 주변 풍경을 바라보면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앞만 보면서 그냥 주구장창 내려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천천히 주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인생에 더 묘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근육도 우리가 빠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천천히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건강적 이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최대한 막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홍삼이 근육을 감소시키는 속도를 줄인다, 그리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홍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나이에 따른 근소실을 예방하고 향후에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이 생기면 그 이후에 치료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들 하는데요. 또 현대의학도 거기에 발맞춰서 빠르게 진단하고 질병을 진단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일 때, 즉 대사적으로 안정성이 좀 확보된 상태에서 홍삼의 효과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약물을 건강기능식품들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히려 비만군에 비해서 비비만군, 즉 대사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에서는 홍삼이 근육 감소를 늦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건강의 패러다임은 예방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건강할 때, 좀 더 안정적일 때 이미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그것을 속도를 늦추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개입해서 치료를 하자라는 개념보다는 건강할 때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 관리를 하자,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삼 연구의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품격 있는 학문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인삼의 생리 활성 기전부터 대사질환, 노화뿐 아니라 임상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최신 연구 성과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각 세션에서는 인삼의 다양한 성분, 방사선 보호 효과, 그리고 노화 예방에 이르는 고차원적 연구 주제들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지며 인삼 연구의 학문적 지평을 한층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인삼의 효능 작용 예측과 같은 첨단 기초 연구들이 소개되었으며, 특별 세션에서는 학술 장려상 수상 강연과 더불어 한국한의학연구원 고성규 원장님의 기조 강연을 통해 천연물 연구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어 인삼 연구뿐 아니라 천연물 기반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데 있어 참석하신 연구자 여러분께 큰 의미를 더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고려인삼학회는 지난 2025년 9월 한국인삼공사 연구원 대강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인삼 연구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학회 50주년사 편찬을 통해 학회의 발자취와 학문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고려인삼학회의 과거를 깊이 있게 조망하고 미래로 이어지는 학문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려인삼학회 회원 여러분, 오늘날 인삼 연구는 단순한 전통 의학의 영역을 넘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바이오 소재로 자리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 간의 긴밀한 협력과 창의적인 융합 연구가 더욱 촉진되고 인삼 연구 및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려인삼학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